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인턴 취업에 도움이 될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스펙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내 스펙도 점검해보고 다른 사람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아마 여러 가지 찾아보셨을 텐데요. 취업 커뮤니티나 여러분들 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턴은 무적이야, 무조건 해, 필수야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신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인턴 스펙을 왜 무적이라고 할까요? 일단 여러분들 숫자로 만들어내는 스펙, 뭐 토익 성적이나 학점 이런 것 등은요 대부분 돈을 써서 만드는 스펙입니다. 그런데 변별력이 상당히 많지 않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대학 졸업할 때 대부분 토익 성적도 일정 성적 이상 가지고 있고요. 학점도 대부분 B 이상 졸업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제로 기업, 현장, 공장 이런 데 가가지고요.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가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체험해 볼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서 업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자소서 쓰는 게 달라지고요. 면접에서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하셨을 때 무적 스펙이다 이렇게 정말 칭송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직 활동을 하기 전에 대학 생활에서 반드시 마지막까지 만들어야 되는 스펙 중에 하나가 인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4학년 1학기 그러니까 저는 7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까지는요 인턴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마지막 졸업학기 졸업 예정자 때 인턴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자소서를 쓰고 구직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턴의 경험이 없어서 내가 다른 스펙들은 다 있는데 인턴만 못했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유사 경험이 있어도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사 경험 중에는 사실 비교과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때 중소기업 체험활동 같은 거 있죠? 학점 받고 나가는 거 아니면 이 견학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1년, 2년 이렇게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사실 인턴에 준하는 스펙이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인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혹시 인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그럼 다른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턴과 잘 엮어서 내가 실제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걸 잘 살리시면은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취업할 때 유리한 부분이 된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턴은 대기업에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강의 때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꼭 대기업이 아니어도 좋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대기업에서 이 인턴 채용을 할 때 여러분들 중간고사랑 겹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볼 때 서류를 접수받고 인적성을 보고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점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이 시행하는 체험형 인턴에 지원을 못하는 케이스들을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이때는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분들이 대기업 인턴을 놓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턴 기회가 완전히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에서 한 인턴도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도움을 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이요. 여러분들 인턴 경험을 보면서 인턴 경험을 했네. 직장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알겠네.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 인턴 경험을 인정해 주지. 이야, 이 땡땡전자에서 인턴을 했어? 이야, 인재야?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턴에 들어가는 것도 과정이 더 복잡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요. 학교에 의뢰했을 때 흔쾌히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어디 체험 활동을 했거나 뭐 중소기업 같은데 또는 뭐 견학을 갔거나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일들을 했던 것들을 잘 묶어가지고요. 인턴에 가도 뭘 하죠? 면접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체험 견학과 같은 이런 비교과 활동을 해서 직무나 회사나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인턴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코스로 딱 만들어둔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용 전제형 인턴, 뭐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7학기 이전에 하는 거는 대부분 체험형 인턴이에요.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일정 기간 인턴을 하고 수료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채용 전제형 인턴이나 정규직 전환 인턴은 여러분들 인턴 후에 실제로 신입사원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용 전제형 인턴이나 이 정규직 전환 인턴은
저 공채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상당히 잘 써야 되고요. 인적성도 봅니다. 그리고 1차 면접을 통해서 합격자들한테 인턴의 기회를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뭐 한 달을 주는 회사들이 많은데 뭐 2주 이렇게 짧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2달까지 하는 회사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평가를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주보. 이 주간 업무 보고를 쓰는 게 있는데 인턴도 주간 업무 보고나 성찰 일지 같은 걸 써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되게 지겹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정성 들여서 다르게 잘 쓰는 사람한테 일단 좋은 점수를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통 팀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 성찰 일지 플러스 평판 조회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배치돼서 일을 했던 그 조직의 직원들한테 여러분들 평판을 조회해 봅니다. 평판 조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친구 같이 일해도 괜찮을까요? 이 정도 선에서 조회를 하는데 그쪽에서 OK가 나와야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한테 최종 면접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서류 합격, 인적성 합격, 면접 1차 합격, 그다음에 인턴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 면접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최종 면접의 기회를 받았을 때 놓치지 않고 면접을 잘 본다면 네, 여러분들 정규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드렸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일단 체험형 인턴을 해서 수료를 했든 정규직 전환 인턴을 했는데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서 다시 구직 활동하게 되는 경우 자 결국은 인턴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소서를 수정하고 면접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내가 인턴을 하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하시면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통해서 배운 경험은요 조직 생활입니다. 단체 생활입니다. 회사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배웠고요. 또 진로에 대해서 좀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인턴에 대한 인턴 생활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시면요. 그게 상당히 여러분들 취업에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인턴은 정말 좋은 스펙 맞습니다. 여러분들 꼭 준비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취업하는데 꼭 이 기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